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함께하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좀 통했던 걸까요? 나스닥 지수가 1.35%로 가장 크게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건 프리장 때까지였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다소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것이 참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도랠리가 이어지는 덕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락했던 섹터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좀 낮아졌다라고 보기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급등을 이어가던 금리가 조금 소폭 안정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하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았는데 107을 넘어섰었죠. 106.79달러로 강달러 현상도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 MTN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도 배럴당 84.22달러 선으로 한 달 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일제히 낙폭을 보이면서 4에서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ISM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50을 넘는 확장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졸트 보고서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것과 사뭇 다른 표정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은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국채금리의 소폭 안정세에 힘입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하향으로 조정이 됐고요. 지금 아이폰 15 시리즈 국내에도 발매가 될 텐데 이 부분의 수요를 살펴봤을 때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프로 맥스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아이폰 수요는 그대로 14 시리즈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분위기입니다. 자, 안도의 한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전히 공포 탐욕 지수는 19로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참 상승이 고팠던 시장이었구나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에너지 쪽 보시면 빨갛게 물들어 있죠.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유주와 또 항공 크루즈주들의 표정이 좀 엇갈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 정유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낙폭 피해갈 수 없었고요. 반면에 항공 크루즈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지개를 펼 타이밍에 다시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표정이 다소간의 어두운 모습을 한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항공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졸트 보고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발표치가 예상치와 이전 달의 모습을 훨씬 더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장에도 큰 충격 안겨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ADP사에서 발표를 하는 민간 데이터입니다. 비농업 지표 살펴보니까 발표치가 예상치와 이전치를 훨씬 밑도는 모습으로 8만 건 정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ADP사에서 계속해서 민간 고용 데이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6월과 7월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와 엇갈리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 9시 반에 나옵니다. 9월 공식 실업률 비농업 취업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얼마나 ADP 지표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안도의 한숨 파트 1이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 1.4%, 30년물은 1.5%, 2년물까지 일제히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다소간의 안정세를, 다소간의 안도의 한숨을 짓게 해주는 모습이 반도체 종목들에도 깃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제조사부터 장비주, 소재주까지 일제히 미국에서도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반등의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이 고팠다라고 표현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상승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인텔은 프로그래밍 칩 사업부 PS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2년에서 3년 내에 IPO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AMD, 엔비디아 상승폭도 많이 만들어냈지만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 AMD가 크게 올랐습니다. 장비주와 소재주도 함께 올랐으니까요. 오늘 반도체 우리 종목들도 함께 기지개 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기차 종목들 보겠습니다. TD코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튬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퓨어플레이 종목으로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소식에 리튬 아메리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줬는데, 리튬 아르헨티나가 리튬 아메리카스에서 분리가 된 종목입니다. 상승폭이 21%가량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이 소식이 과연 최근에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도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니오까지 일제히 상승을 했고 니콜라만 소폭 하락이었는데, 주목은 리비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 대표가 우리 수요 충분하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장이 마감한 뒤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형 선순위 채권 제공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슈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도요타 전기차의 또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소식도 오늘 국내 종목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분위기 오랜만에 훈풍이 깃들었기 때문에 어제 특히나 더 힘들었던 국내 증시에 좀 견인 역할을 해줄지 궁금해지네요. 네. 견인 혹은 하락에 제동만 걸어줘도 고마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셨죠? 어제장 너무나 고단했다라고요. 어제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복귀하고 오늘 눈여겨볼 이벤트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2.4, 코스닥 4% 급락 진행이 됐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의 10배 정도 되는 정말 무차별 매도가 나왔죠. 시장을 압박했던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것이 결국 환율을 밀어 올렸고요. 환율이 외국인 수급을 부정적으로 더 강화시켰습니다. 외국인의 지수 선물 하락 베팅,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그것은 신용과 담보 쪽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가가 저가 수준이었던 어제였죠. 거기다가 미국의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해임과 테슬라의 중국 판매 데이터 부진, 거기에 트럼프 단의 지지도 상승이 이제 친환경, 신재생 쪽의 압박을 좀 많이 가했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면서 예산안 집행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고요. 그동안 그런 쪽에 자금, 재정 지출 이 모멘텀으로 올랐던 섹터가 주춤했죠. 고금리 압박도 심했고요. 2차 전지 쪽 인프라 신재생 이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낙폭 상당했었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고금리 부담 있는 네이버 카카오 밀려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이 여행, 면세, 카지노, 어제 일부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를 필두로 해서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버텼던 쪽을 보시면 HBM 관련주들 괜찮았고요. 실적 이벤트 앞두고 자동차 쪽에 판매 데이터 양호하다라는 소식에 비교적 덜 빠진 쪽이 자동차입니다. 유한양행,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농심 등의 개별주 괜찮았고요. 금리 상승 수혜 기대감에 보험 섹터도 선전했죠. 하지만 이들의 일부 선전하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을 만큼 어제장은 조금 처참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럼 선전한 쪽의 선전 논리들을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선 버텨내려면 이 단순 성장 기대감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논리가 좀 갖춰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겠죠. 자동차도 수출 데이터 혹은 판매 데이터 등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파업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DDR4 가격 하락은 멈췄고 DDR5 가격은 계속 반등 중이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AI 투자가 늘어나며 HBM 모멘텀도 갖췄습니다. 거기에 산업 생산 데이터, 수출 데이터도 괜찮게 나오죠. 버틸 만한 요지 등이 좀 갖춰지는 쪽에서만 그나마 시장 대비 선전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표가 좋아서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결국엔 경제가 부러질 때까지는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움직임 혹은 셧다운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수급적인 이슈죠. 국채금리 상단이 뚫리자마자 국채 투매가 나오면서 매크로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해지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채금리의 변동을 더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죠. 어찌됐건 국채금리의 변동은 시장에 당연히 비우호적인 흐름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실물 경제 충격이 있겠죠. 시장에서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신용 위기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거죠. 미국 은행이 투자했던 채권들이 손실을 보면 미국 은행은 자산을 잃게 될 것이고 몇 개의 은행이 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자극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위축을 자극하고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니 한계 기업, 파산 기업이 늘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금리 상승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은 발작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단발적으로라도 국채금리가 잡히려면 우리는 배드뉴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드뉴스란 고용과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한 내용이죠.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냉각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밤사이에 ADP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뉴욕장은 앞서 혜은 앵커 말씀 주신 대로 반등을 보였죠. 자, 뉴욕장도 국내장도 한 2달간의 강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폭 과대 반발 매수 저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ADR 지수가 지금 75 이하만 돼도 과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코스피는 65, 코스닥은 60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한 50대였으니까 지금 많이 낮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증권가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반등의 트리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명언이 이겁니다. 링컨의 명언이죠.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그만큼 지금은 섣부르게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일단은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해 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 전반의 뉘앙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준비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뉴스와 전략을 취합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죠.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소식,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더 늘린다, 마이크론 측에서 HBM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슈 등이 HBM 관련한 종목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고객사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축적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요. 자, 하지만 여전히 저점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는 보수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밤사이 미국에서 반도체 앞서 소개해준 대로 좋았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해 본다면 HBM 관련한 종목들 혹은 생산의 앞단에 서 있는 탑2 종목
그 외에는 장비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반도체 쪽에 생산이 늘어난다면 소재 봐야 돼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택지 고민하시면서 참고하시죠. HBM 쪽이 주목받게 된다면 이들 종목이겠죠. 정말 좋은 시세를 냈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혹은 이스페타시스 일부 조금 좋은 흐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쪽에 다시 한번 낙폭과대 반등, 성장 스토리가 더해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요. 3개월 동안 조정받은 내용이 엄청났습니다. 많게는 40% 정도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너나 할 것 없이 흔들렸죠. 그런데 밤사이에 테슬라가 폭등을 해줬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발적 반등이라도 잘 활용해서 탈출의 기회를 써야 되는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죠. 앞서 혜은이커 살짝 얘기해 주셨다시피 LG 엔솔이 미국의 5대 자동차를 다 뚫었다. 그래서 도요타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미국에 생산 라인을 마련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관련해서 장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구축하고 장비를 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LG 엔솔의 공정별 장비주를 정리해 오긴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삼성 SDI 어제 하락도 그렇고 증설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작은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LG 엔솔의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기차 시장 최근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팔리는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는 많은 이들이 충전 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이쪽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미국의 블링크 차징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세워놓고 국내의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충전 관련주를 정리해본 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장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가는 시간으로 이들 중에서 눈여겨볼 게 있을지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신규 상장하는 날이죠. 이 종목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곤 있는데 일각에서는 레인보우 로보 대비해서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열어보시죠. 그 밖에는 조선주 뉴스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장중 시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